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옥탑방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드라마에 많은 소재로 나오죠. 낭만적인 남녀의 사랑 공간으로도 나왔죠. 또 어떤 분에게는 아주 저렴한 월세방으로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지금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옥탑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양도세 또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왜 양도세 종부세 폭탄을 맞는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 뉴스입니다. 다가구 주택 옥탑방 쇼크.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 날벼락. 자, 옥탑방 자녀 공부방에 10억 원 세금 폭탄. 죽고 싶은 마음이다. 네, 그러겠죠. 여기 밑에 사진 보면 옥탑방 다락 한 칸 때문에 양도세 5억에서 10억.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이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옥탑방 만들었을 뿐인데 양도세 7억을 더 내라니, 네, 정말 끔찍하죠. 이게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가구주택 갖고 계신가요? 팔기 전에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하면 다 가구주택하고 다 세대주택,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가구 또 다 세대 차이 분명히 아시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동네 사진인데요. 양쪽으로 다가구 같기도 하고 다세대 같기도 하고 그런 주택들이 쭉 있죠.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어떤 게 다가구 주택이고 어떤 것이 다세대 주택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전문가들도 외관상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양도세,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차이점입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층수입니다. 다세대는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3개 층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구분 소유, 개별 분양 및 매매가 다세대 주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한 세대씩 구분 소유 또 분양이나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안 돼요. 한 세대씩 분양이 안 된다는 거죠. 매매도 안 되고.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한 개를 갖고 있든 19개를 갖고 있든 그냥 다 합쳐서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그 안에 만약에 19세대가 있다고 하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9주택자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다가구하고 다세대 차이점. 여기는 똑같습니다. 연면적은 660까지, 세대수는 19세대까지. 자,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 다가구는 3개층 이하. 다가구는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본다는 거, 다세대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거. 자, 요거 이해하셨죠? 자, 이것 때문에 세금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자, 다가구 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가 별도의 주택이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15세대가 있으면 1세대 15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옥탑방을 만들었다고 하면 팔 때 양도세, 또 보유할 때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나온 뉴스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옥탑방 만들었다가 4층 건물 됐다. 다주택 양도세 내게 된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1996년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A씨 부부가 지었다고 합니다. 자, 몇 년 뒤 옥상 물탱크실. 요즘에 없는데 예전 건물 보면 다 물탱크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없애고 그곳에 약 30제곱미터 규모의 옥탑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A씨 부부가 거주하는 3층 방이 좁아서 각종 생활도구,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창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자녀 공부방으로 만든 겁니다. 주택으로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5년 해당 건물을 판 A씨는 2019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가 되지만 해당 건물은 사실 4층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1층, 2층, 3층 다가구주택인데 옥탑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1층, 2층, 3층 그리고 이걸 층수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4층이 되버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고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있잖아요. 이게 다세대 주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 사연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임대 수익 늘리려다. 그렇죠. 지금 뭐 구도심 가보면 이런 다가구주택 옥탑방을 원룸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왜? 임대 수익 늘리려고. 다가구주택 잘못 중축하면 수억 원 세금 폭탄. 자, 읽어보겠습니다.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주거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김모 씨는 2년 전 중랑구 명목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지하 1층, 지상 3층 총 7가구가 살 수 있게 지어진 아담한 구매였고 김 씨 가족은 3층에 살면서 아래층은 모두 임대했다. 자, 김 씨는 월세를 올리는 게 여의치 않자 4층을 중축해서 임대를 놓았다. 뭐로? 주택으로. 자, 그런데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다가주택을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세무사로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첩병력 같은 대답을 들었다. 네,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옥탑방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위에서 봤을 때 내가 이게 100평이다 이런 집은 없겠지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약에 주택으로 쓰이는 그 옥탑방의 면적이 여기 보시면 12.5%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즉 12.5평 이상이 되면 이것을 충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옥탑방이 전체의 12.5%를 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충수에 포함이 되고 내가 만약에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옥탑방을 만들어 놓으면 요 8분의 1 또는 12.5%가 넘게 되면 4개 층이 돼서 이것을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 가장 무서운 양도세. 자, 원래는 다가구주택은 방은 많아도, 그죠? 세대는 많아도 전체를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옥탑방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는 팔 때 한 번만 내는 거고 종부세는 해당이 되신 분은 매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주택 특례 기준 가격이 12억인데 자,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돼서 9억 원으로 낮아지죠. 그러면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걸 팔기 전에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가구 건물주가 옥탑방 철거를 하는 이유. 옥탑방 2년째 살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집 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월세를 올려줄 마음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집주인은 세금 때문이라며 옥탑방 자체를 철거한다고 말했다. 네, 이분이 이거 아는 거죠. 팔기 전에 이것을 철거해서 내가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또 종부세를 이제 피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 1년 전쯤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이걸 간과하게 되면 수백, 수천이 아니라 수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서울 마포구 3층짜리 다가구주택 양도세 폭탄 사례입니다. 김 씨는 20년간 살아온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2019년에 15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자, 2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1주택자이니까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양도세 세금이 거의 없었겠죠. 자, 김 씨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옥탑방 면적이 전체 건물의 8분의 1을 초과해서 4층 건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가구가 아니라 다 세대가 되고 다 주택자가 되죠. 결과적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2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자, 또 하나 사례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다가구 주택 종부세 폭탄 사례입니다. 자, 이 씨는 부산 해운대에 11억 상당의 3층 다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소 1주택자로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지금 12억까지는 종부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20년 세무조사 결과 옥탑방이 주거용으로 그냥 일반 근생은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물탱크실로 사용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서 이분은 1주택 특례 기준 가격인 12억에서 9억 원으로 낮아져 수백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다는 사연입니다. 자, 사례 또 하나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다가구주택, 이번에 이제 증여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증여. 박 씨는 2018년 부모로부터 8억 원 상당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2021년 국세청 조사 결과 이 옥탑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4층 다세주택으로 재분류됐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당초 신고했던 증여세에 더해 추가로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또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참 이분으로서는 이걸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참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금액이 큽니다. 잘 보십시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가 다가주택 사건입니다. 정 씨는 2010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3층짜리 다가주택을 2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지금 이게 금액이 뭐 2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보나마나. 자, 당시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정 씨는 이를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 2015년 5년 뒤에 정 씨는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옥상에 40제곱 크기의 옥탑방을 중축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대장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허가 신청을 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허가도 받지 않았고 건축물 대장에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2022년 이분이 매입한 게 2010년인데 12년 만에 팔았습니다. 얼마에? 50억에. 이때 산 금액이 20억인데 네, 이 정도 올랐습니다. 실제로 12년 보유하고 30억 시세 차익을 세전으로 남겼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매각 과정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관은 옥탑방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세무당국은 이 건물을 4층 다세대로 재분류했다고 합니다. 아까는 3층짜리 다가구였잖아요. 다가구는 1주택자잖아요. 그런데 이 옥탑방 때문에 공동주택인 다세대로 재분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 씨는 약 9억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무허가 증축 과태료 500만 원, 또 5년간 종부세 추징금 약 1억까지 약 총 1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 사연입니다. 자, 옥탑방 엄청나게 무서운지 이제 이해하셨죠? 정말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팔게 됐다가 나중에 종부세, 양도세 폭탄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1주택자로 다가구 주택인데 옥탑방을 주택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내가 1주택자가 아니라 10주택, 15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폭탄,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다가주택 옥탑방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8분의 1, 즉 12.5%를 넘게 되면 주택의 층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2019년 옥탑방 쇼크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9년 3층짜리 다가주택의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지은 옥탑방을 이 과세 당국이 이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발생이 됐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양도세 또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옥탑방을 절대로 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거기 월세를 주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40만 원도 받을 수 있겠죠. 매달 들어오는 돈이니까 굉장히 유혹이 커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죠?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중축하지도 말고 또 옥탑방으로 사용하지도 말고 또 내가 기존에 있는 다가주택을 샀는데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팔게 되면 또 양도세 폭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시기 전에 지금 내 건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도 보지만 자, 건축물 대장도 봅니다. 왜죠? 이 건축물 대장은요 건물의 신분증과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건물의 면적, 높이, 용적률, 건폐율, 또 건물의 주 사용 용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믿고 사게 되는데 세금은요 서류상의 정보가 아니라 실제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제 사용 현황.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등기부 등본만 보고 나 이거 지금 다가구주택이니까 1주택자야 팔아도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 사용 용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요 위에 옥탑방을 만들면 요게 층수에 포함이 돼서 4개 층이 되면서 갑자기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고 건축물 대장만 믿고 거래를 하는데 이것이 건축물 대장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당국이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자.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잘못하면 양도세,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옥탑방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닥 면적의 8분의 1을 넘었으면 이걸 충수로 보기 때문에 갑자기 다가구에서 다세대가 되면서 다주택자로 양도세 폭탄, 종부세 폭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월세 그 얼마 욕심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라는 거. 또 기존에 내가 잘 모르고 샀을 때 팔게 될 때 이걸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개인이 이게 지금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제 세무사에게 이게 파는데 양도세상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